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오늘은 오승현 프로님의 다운스윙 드릴을 공유 드릴 건데요.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레슨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영상 끝에 있는 골독이 레슨 프로 드라이어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연습을 하고 정말 느낀 게 크고 제가 뭔가 벽에 부딪혔다고 느껴졌는데 제가 몇 가지를 깨달은 뒤에 연습을 하니까 진짜 공이 너무나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레슨을 보시고 마지막에 있는 제 영상까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레슨 공유 드릴게요. 이 다운스윙 때 이 벽을 타는 게 좀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천장 위로 쭉 올라가고, 자, 여기서 다운스윙 할 건데요. 여기서 이 클럽이 이 벽을 계속 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궤도예요. 그러면 백스윙 된 것보다 살짝 샬로잉이 저절로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크게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손목에 좀 힘이 빠져 있으면 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우선 저처럼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어려운 느낌인가 봐요. 이 벽 타는 거 자체가 이게. 우리가 그때 시간이 타이트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벽 타는 느낌만 강조를 해드렸던 건 사실인데 오늘 그래서 좀 다시 다운스윙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볼 거는 자, 여기서 벽에서 서 있어서 연습을 했던 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연습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혹은 연습장에서나. 레슨을 저한테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섣불리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기준점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게 저 벽이고 오늘은 좀 저 벽을 타는 느낌을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가져가면 더 공이 좀 잘 맞을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보통 벽 타는 느낌이라고 하면 클럽 헤드가 조금 이렇게 뒤로 처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뒤로 처지는 느낌이 들 때 주의해야 될 게 왼손등이 이렇게 열리면 안 돼요. 왜냐면 테이크백 하는 위치를 다시 다운스윙이 찾아줘야 돼요, 손이. 안 찾아주게 되면 또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벽 타는 느낌을 손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누인다거나 아니면 뭐 몸을 좀 더 비튼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잘못된 거거든요. 자,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테이크백 한 위치로 내 팔이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다시 원위치. 이 팔이랑 손등 몸이, 이 손이 할 거는 어깨랑 팔이 할 건 이 동작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와주고. 그럼 이건 손을 내리는 게 아니라 몸만 돌려주면 돼요? 아니, 손은 그냥 내리기만 할 거예요. 몸은 돌아가기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벽 타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손은 내리기만 하죠? 몸은 돌아가죠? 그 과정에서 약간 체가 약간 좀 몸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체의 각도가 살짝 더 처질 거예요. 느낌에는 가파르게 좀 엎어치는 느낌이에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벽 타는 느낌만 주려고 손등을 이렇게 누이면 헤드가 열려요. 그쵸? 이제 그 반대로 몸을 열어볼게요. 빠지죠. 빠지면서 열려요. 결국 두 개 다 열리는 각밖에 없는 거고. 이 테이크백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살짝 받치면서 올라가고 이거 그대로 최대한 유지해주고 그리고 손목 각이 딱 살아있거든요. 유지해주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다운스윙 들어올 때 벽 타는 느낌을 클럽으로 주어버리면 헤드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몸으로 열어도 열려요. 다시 테이크백한 위치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몸을 써도 헤드가 일직선으로 다닐 수 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게 테이크백을 다시 돌아온다는 그 기준, 높이 기준이 이게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공을 두 개를 놔볼게요. 저는 똑같이 백스윙 가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내 명치가 보고 있는 방향이 12시, 1시, 2시예요. 2시에서 명치가 2시 방향으로 떨어뜨리면 뒷땅이죠. 명치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팔은 똑같이 여기다 떨어뜨리고 위치에다 계속 돌아가세요. 들어가고 결국 임팩트 할 때는 12시, 11시, 10시 쪽으로 가 있을 때 공이 맞는 거예요. 내 팔의 위치는 똑같이 여기다 떨어뜨리려고 하고 해보면, 왜냐면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건데 유도 아시죠? 다운스윙 힘쓰는 원리가 유도랑 비슷해요. 힘을 쓰려고 하면 힘을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다 끌고 와서 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끌고 오게 돼 있어요. 세게 강하게 치려고 하면.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바운스 할 때 좀 끌고 와라. 스쿠핑 하는 사람들도 더 끌고 오려고 해요. 어떻게 되냐면 테이크백한 위치에서 들어와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테이크백은 이렇게 빼고 다운스윙 할 때는 붙은 거예요. 그럼 저점이 없잖아요. 다시 원위치 못 찾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털리는 거예요. 아니면 상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아마추어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은데 팔을 써요 안 써요? 그리고 팔을 얼마나 써요? 뭐 언제 써?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냥 본인들 감으로 다 치되 기준은 있어요. 내 팔을 여기다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도 붙는다.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붙어요. 어차피. 이건 내려가고 이건 몸은 돌기 때문에. 그쵸? 근데 거기서 만나는 게 임팩트인데 최소한 계속 이렇게 저점 찾고 낮게 들어와서 회전하려는 느낌을 줘야 컨택의 미스가 없어요. 뒷땅, 탑볼, 뒷땅 이런 게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좀만 생각해보면 테이크백은 여기로 뺐는데 다운스윙 할 때 가파라져서 몸쪽에 붙으면 여기서 나오는 이 피고 풀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컨택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팔을 다 피고 회전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치든 컨택 미스는 안 나오거든요. 저라서 제가 프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프로라도 가까이 들어오는 문제가 심하면 공 못 쳐. 못 맞추지. 왜냐면 내가 들었던 것과 다르게 들어오면 반드시 보상 동작이 손목이나 팔꿈치 풀리는 걸로 이게 보상 동작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그러면 다운스윙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 테이크백 위치로 좀 돌아오는 것만 그렇죠. 고민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에 대한 얼만큼 써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각자 알아서. 그렇지만 연습을 하면서 찾아야 돼요. 연습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실 때 그래도 그나마 기준점으로 세울 수 있는 거, 백스윙에서 올라갈 때는 위로 올라가고 회전을 해주는데 왜 다운스윙 할 때 다시 내리려는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끌고 오기만 했어요. 그럼 이 원위치 리센터는 어디서 찾아야 되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손목이 풀리고 다시 리센터를 찾아줘야 내 차가 들어올 길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뒷땅이 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명치가 10시 방향으로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채가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내가 생각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열리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럼 좀 많이 심플해지거든요. 골프가. 자, 테이크백 할 때 이렇게 빼는 사람 없죠? 네. 그렇죠? 낮게 빼실 거예요, 처음에. 그럼 다시 이 저점을 몸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러면 캐스팅 아닌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도 좀 캐스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가 먹히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팔이 너무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피는 느낌을 상당히 강조하기. 저는 본능의 반대로 거슬러 가고 백스윙 하면 구부러지기 편해요. 이걸 멀리 넣어요. 다운스윙 하면 이게 구부러지기 편해요. 또 이걸 멀리 넣어요. 그래서 이 간격을 일정한 간격을 계속 유지한 채로 몸으로 치는 거예요. 임팩트 하기 직전에 얼마만큼 다시 어드레스 했던 그 축으로 들어오느냐가 그 공을 반드시 보내는데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 축이 머리, 명치, 배, 골반 축이 가장 빠르게 어드레스 지금 했던 이 일직선이죠. 여기로 다시 들어와 줘야 돼요. 일자로 모니터 한번 보시래요. 이렇게 일직선. 명치가 정면인가요? 네, 정면. 명치가 정면. 2시 방향에 있을 때도 몸축은 뒤틀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체중이 다 뒤꿈치 쪽으로 가 있어요. 뒤꿈치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하체 턴을 하면요. 자, 여기서 슬라이딩해도 뒤꿈치로 가고 회전을 하려고 해도 뒤로 가요. 어떤 형태로든 체중이 뒤꿈치에 가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공 잘 치는 사람들 중에 체중이 이렇게 뒤꿈치에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앞에 가 있거든요, 체중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체를 턴을 신경 쓰기 전에 내 체중이 어디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요. 체중은 어느 순간에도 뒤로 안 가 있어요. 오르막 라이브에
그래서 체중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이렇게 스피나웃 되는 느낌이 나와요. 지면과 가깝게 이런 느낌. 리센터를 찾아야 돼요, 가운데. 그럼 이때는 하체 중심은 어드레스 그대로 돌아오는 거야? 아니면 좀 왼쪽으로 돌아오는 다시. 그 몸의 회전은 어차피 돼요. 이거는 되는 느낌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우선은 리센터 해주는 거를 그려서라도 만드세요.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거. 이렇게. 그때 여기 뒤에 바로 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몸이 돌아가면서 10시 방향으로 서서히 가다가 맞는 거. 자다가 일어나서 펴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공이 저렇게 낮게 일직선으로 쭉 뻗어가요. 신경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걸 개요만 배웠지만 네. 그대로 따라야 하니까 네. 우선 7번 탄도가 예전에는 60도, 22도 막 그렇게 발사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지자리에서 하니까 이제 탄도만 보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8도? 막 좀 내려가죠. 근데 내려가는데 거리도 그대로 가고 더 멀리 가고. 이거는 지금 배우는 스윙은 공을 뭐 특별히 멀리 치고 갑자기 뭐 이것만 하면 10m, 20m 늘어요 이런 레슨은 솔직히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떤 레슨이냐면 그냥 내가 공을 좀 더 일정하게 잘 치기 위한 레슨이에요. 멀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 니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멀리 가기도 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원래 잘못 치고 있다가 잘 정상태로 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는 거예요. 그 이상 안 늘어요. 또, 자, 거기서 명치가 여기로 다시 리센트 들어오세요. 앞꿈치. 그렇죠. 골반이 안 빠지죠. 네. 뒤꿈치로 가 있으면 골반이 빠져요. 다시. 그렇죠.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리센터 하고 이제 칠 때는 10시 방향. 저절로 갔죠. 근데 공은 일자로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이 돌았다. 그러면 승모도 감았고 팔꿈치를 좀 덜 핀 거예요. 방금. 여기서 이 옆구리로 들어오는 궤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웃은. 이 공을 그럼 조금 더 가운데 놓고 테이크백을 뺄 때 일로 안 닿죠. 다시 테이크백 한 대로 다시 찾아주면서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셋. 열리는 각도가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몸이 열리는. 반응이 늦은 거죠. 몸의 반응이. 백스윙 쭉. 그렇죠. 자, 거기서 가운데 회전 많이.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왼쪽 출발을 해도 돼요. 근데 저렇게 일직선으로 뻗어야 돼요. 드로우성 볼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도 약간 좀 들어오는 궤도 플레이 자체가 조금 팔꿈치가 옆에로 들어와요. 조금 더 엎어친다는 느낌으로 쳐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명치가 여기까지 열려 있어야 돼요. 임팩트 한다고 칠 때 여기서 그렇죠. 머리랑 같이 열리고 공간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저기 왼쪽 벙커로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두 번 떨어뜨릴게요. 하나, 체중 좀만 더 왼쪽으로 둘. 많이. 괜찮아요. 체중 앞꿈치에 계속 걸고 있죠. 네. 거니까 일직선이 펴졌죠. 뒤꿈치에 걸었을 때는 진짜 스피나웃이 좀 심했거든요. 제가 느낄 때도 네. 엄지 발가락들이 네. 프레셔가 해서 좀 아픈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앞쪽으로 좀 체중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지금같이 탑볼 나왔을 때 이유가 정말 명확해요. 팔이 테이크백 한 위치까지 못 떨어지고 고점에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위에 있어. 이 위에 있다 보니까 좀 땡기잖아요. 이렇게. 테이크백 여기로 했죠. 네. 다시 여기로 내려주면 오히려 뒷땅이 나면 다시 탑볼로 나요. 근데 불안해서 탑에서 찡긴 거예요. 몸쪽으로. 내려놔야 돼요. 팔은 다시 테이크백 한 대로. 다시 여기서 살짝 맞죠. 진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 팔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느낌이에요. 양쪽 팔이 다 펴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더 열리고 열려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쳤는데 거리가 없대요. 오히려 더 나가요. 네. 지금 이렇게 툭 쳤을 때 145 갔는데 캐리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레슨 잘 보셨나요? 드릴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많은 게 좀 담겨 있는 레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릴 때 제가 뒤에 레슨을 좀 풀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셨던 말씀 드린데 그거를 연결시켜 보니까 정말로 공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왼쪽 어깨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 저번 시간에서 프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배운 거를 혼자 연습하다 보니까 이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들어갈 때 왼쪽 어깨가 좀 내려가는 느낌으로 명치가 계속 땅을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궤도도 이제 좀 너무 인하우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스퀘어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스윙할 때도 이게 스퀘어로 계속 이렇게 맞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연습할 때 이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왼쪽 어깨가 계속해서 다운스윙 때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명치가 이 사선에 이렇게 있으면 계속해서 좀 아래쪽을 보는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궤도 자체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벽 타는 느낌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궤도 자체가 올바르게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저는 이제 레슨 받으면서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테이크백 할 때는 이 삼각형을 유지를 하고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이 저희 몸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임팩트 들어올 때 계속해서 프로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여기 때리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이크백이 이 삼각형 유지한 대로 그대로 가니까 다시 테이크백대로 돌아오면 이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좀 오른쪽에 떨어뜨리는 느낌이잖아요. 프로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그런데 이게 백스윙이 올라가고 여기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저희가 하체는 턴이 되고 그 다음에 상체도 턴이 되니까 팔이 늦게 따라와요. 팔이 늦게 따라오고 이거를 아래쪽으로 좀 내리는 느낌이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 앞에서 공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명치가 12시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좀 오른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떨어졌을 때 이 명치가 10시 방향까지 오면 이렇게 해서 공이 맞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테이크백 때로 돌아오는 건 맞지만 이게 테이크백 때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명치가 조금은 2시 방향에 있을 때는 팔이 좀 더 오른쪽에 있고 12시 방향에 왔을 때는 조금 더 오른쪽, 그리고 10시 방향에 왔을 때는 스퀘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테이크백 때랑 똑같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왜 오른쪽에 때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아크를 좀 그대로 유지하라는데 오늘 영상 내용 중에 계속해서 이 아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백스윙을 하고 접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좀 좁게 들어왔는데 이러니까 여기에 공간이 안 생겨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야지만 거리가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아크를 좀 크게 하고 최대한 손을 뻗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간 상태에서 이 아크를 유지하고 그대로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가고 스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아크가 커져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가 더 나가더라고요. 무조건 이렇게 펴서 빵 때리는, 이 좁아진 다음에 팡 털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좀 크게 내려와도 거리 손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멀리 가고 탄도도 좀 더 낮아지고 진짜 플러스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백스윙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뭔가 빵 이렇게 친다는 느낌보다는 가고 이걸 그대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이게 스윙이 다운스윙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거리 손해도 없고 오히려 거리가 안 나가셨던 분들은 더 나실 수 있고 이 아크 그대로 들어오니까 공도 정말 스퀘어로 잘 맞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연습 방법이에요. 연습할 때 지금 프로님하고도 연습할 때도 스윙하고 빵 치고 거의 여기까지만 피니쉬를 하죠. 여러분이 연습할 때도 풀스윙을 계속 빵 때리면 절대 자기 몸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윙은 좀 백스윙까지는 크게 제대로 올리더라도 임팩트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 들어갔을 때는 좀 여기서 멈추려는 노력으로 스윙을 연습해 보시면은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게 막 4번 롱아이언을 연습 많이 안 하시니까 근데 7번으로 바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피칭 뭐 9번, 8번, 7번 이렇게 조금씩 피칭이 익숙해지고 그다음 9번이 익숙해지고 8번이 익숙해지고 7번이 익숙해지고 이런 식으로 짧은 채부터 좀 마스터를 해 나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느낌을 좀 가지고 가야 긴 채로 갔을 때도 느낌을 더 잘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인데 제가 풀스윙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풀스윙 하지 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슬로우로 연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서 느낌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스윙을 그러니까 갔다가 똑같이 빵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쓱 거의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쓱 팡 쓱 팡 이런 식으로 0.5배속 정도의 느낌. 슬로우로 너무 이렇게 완전 슬로우로 하면은 이게 자기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 스윙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스윙은 하되 이렇게 쓱 퉁 쓱 퉁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정도의 스피드로만 스윙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 이렇게 연습하고 오히려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못 찍었기 때문에, 제 스윙 영상을 못 찍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뭐 내일 더 찍고 그 다음에 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흥분이 됐고, 그리고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이미 편집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로 카메라를 켜고 제 느낌을 바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 스윙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다음에는 이제 백스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제 레슨 받은 걸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까지 배웠거든요. 어프로치가 저는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오승현 프로님이 어프로치가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어프로치를 제일 잘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프로치 영상까지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의 레슨 좋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